당지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류온 신발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일터에 깃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의 순관 뜻을 가슴 뜨겁게 사교하며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발을 신고 일터로 학교로 가는 우리 인민들을 볼 때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곤 합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도에 우리 공장을 개건 현대할 때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2017년 10월에 완공된 우리 공장을 오래도록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축구화도 보시면서 선수들에게 신겨보았는가 하고 물어도 보시고 우리가 만든 신발이 결함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가슴마다에는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훈훈하다고 하시던 경야는 원수님이 그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생산에서 더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경야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도 하실 때 더한 씨를 훌륭히 꾸린 데 맞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 모두가 더한 창작 현상 업무를 활발히 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원심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 있으면서도 훌륭한 운동 신발을 안겨주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당지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당문 부른다. 모두 다 80일 전투회로.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함경남북도 안의 피해복구 전투장들에 전개된 수도 당문 사단 전투원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맹렬한 돌격전, 치열한 초려전으로 지금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 완공의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성의 80일 전투에서 최종의 수도당원 사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런 불같은 요리를 안고 여기 제1수도당원 사단 사동교육 대대에서는 접권이 어렵고 불리한 속에서도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정신력 발전시간 정치사업을 힘있게 불려서 유동분들이 이거 두목세목을 하게 하고 또 시공에 앞서서 설계를 빨리 따라 세우고 반복 시공하지 않게끔 시간만큼 시간도 절약하고 공사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오만큼 폭발된가에 따라서 공사의 속도와 질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 사동교육대대 모두 전투원들의 가시면은 이 80일 전투 기록장이 매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이 80일 전투 기록장을 가슴에 안고 이 매일매일 스스로 가다듬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해서 정말 혁신자로 앞장에 서게 하는 것. 마지막에 이 전투 기록장과 함께 수도 평양으로 원수님께로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안고 우리는 현재 주야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열한 초려전, 과감한 공격전으로 들끓는 여기 피해복구 전투 현장으로 달려나온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이 온 공사장을 들썩이게 하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전투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기는 제2수도당원사단 평양 316 전선정학공장 전투원들이 맡은 걸제 채취 전투장입니다. 지금 이들은 피해복구 전투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걸제를 채취해서 살림집 건설 현장에 보내주기 위한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에서 기본 도로 건설과 인입전 도로 건설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많은 막돌과 혼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막돌과 혼석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서 공사의 성과 여부가 자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아놓은 고지에 하나를 공급하는 심정에서 한시도 중단 없이 전투를 벌여 막돌과 혼석을 원만히 보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제를 많이 채취해놨다고 해도 우리 운전수들이 제때 수송하지 못하면 공사에 지장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자면 수송거리도 멀고 도로 조건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수송을 보장하는 입장으로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자동차 망가짐과 무사고 주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에서는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요구에 맞게 작업장과 생활구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철저히 벌리면서 전투원들의 하루 체온제기야 선소독사업을 하루에 2차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는 데 맞게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 검진 사업과 치료 예방 사업 등 현장 치료 활동을 강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서 인민들이 합격 도장을 받자면 뭐니 해도 인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건설물마다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대 안의 전체 지휘소원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현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날림식, 땜때기식 현상이 아예 발붙을 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을 책임진 지휘관들과 감독 일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의 흔한 자재를 이용해서 흙경화제를 만들어서 산림집 주변의 간선도로 포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귀중한 세미트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도로의 문화성과 경호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대결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여기는 216사단 백두산 영웅 청년여단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의 미덕은 백두 청춘들은 청춘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기적창조의 불길로 영웅 청년의 슬기와 역량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단에서는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시공 일꾼들 현장에 파견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니 공사에서는 반복 시험이 없어지고 공사 속도는 현저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재자원화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대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화 실현을 자기 단위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틀어지고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여러 단위들의 소식을 리철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장에서 그 많은 무기도전차를 생산해서 그 시안의 역외군수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전투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무기도전차 생산에서 원료의 재자원화 이거를 주되는 목표로 정하고 낡은 무기도전차들의 부속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도 살릴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 차례 기술자 기능공들을 모여서 기술 소비도 하고 이 과정에 차투가 차축을 비롯해서 무기도전차를 폐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좋은 안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생산한 무기도전차들이 모두 재자원화의 결과에 빚어진 이 무기도전차들입니다. 지난 기간에 수십여 톤의 자재 원료를 전략한 경험에 기초해서 현재 10건 이상의 재자원화 과제들이 지금 제출됐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현재 기술 준비도 거의 완료된 데 있습니다. 80전 기간에 재자원화 이 목표를 더 높이 걸고 현재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거 재자원화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기되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토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생산 활성화의 열쇠는 이거 재자원화에 있다. 이거 찾아지고 지금 재자원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생 원료를 확보해 놓고 원료 가공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해서 생산에 필요한 가소제도 자체로 연구 도입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미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 목표를 9월 중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80일 전투 기간에 실적을 보게 되면 매일 130% 이상씩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이곳 종업원들의 그 사상 관점과 일본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민이 신뢰할 신발이라는 거,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소용이 없다는 올바른 자세와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장에서 재자원화해서 만든 가방 부품들입니다. 가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리면서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별, 작업반별 창 경기를 저지겠습니다. 예견하지 못했던 정말 자투리로 만든 올인용 가방, 실내화,
군용 가방을 비롯해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또 안목을 또 틔워줬고 그 제품들을 정말 생산해서 우리 평성 육아원과 초등학원, 애육원, 원어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쓸모없이 버리던 것들을 이렇게 쓸모있는 제품들이 돼서 나오니까 정말 재자원화를 계속 힘있게 벌려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확고히 섭니다. 이 단위들에서 공통점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재자원화를 그 문건상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운을 낼 때까지 군기 있게 내밀고 나가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하고 있는 8.28 청년돌격대 제3여단에 대한 소식을 장평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식의 재자원화는 생산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 가정에 나오는 유유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꽝꽝 해나가고 있는 이것 8.28 청년돌격대 제3여단의 경험이 매우 주목됩니다. 정의 생산에서 진행하면서 나가는 백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퇴수라고 봐도 다른 건 없습니다. 물에 굴려있는 정의를 해소하게 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의과학연구소와의 김일환 연계 밑에 미세섬유 현식기를 창간 도입했습니다. 정전에 그냥 굴러보내던 퇴수를 다시 잡아다가 우리 자생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율을 15% 올렸습니다. 정의 생산 시작하면서 시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약, 이것을 대응할 수 없겠는가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첨가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게 지금 정의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재산화할 수 있는 요인은 많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용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찾아봤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는 기술혁신 사업에서 3대 혁명 서자원들의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석 설비들을 개발하고 또 원료자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는데 여기서 3대 혁명 서자원들의 몫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81전투 기간에 모든 서자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할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서자원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자원들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생산 현장에 깊이 침투시켜서 생산자 대중 속에서 호심하게 배우고 그 속에서 기술혁신의 정자를 찾아주고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은 식료공장인 것만큼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정자로 틀어지고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기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 설비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가공직장과 조립직장에서는 본선 압축 공정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과 지구 장비도 창안 도입해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보고 있는 평성시 료객 자동차 사업소를 호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감나무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재배해오던 과일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나무의 유익성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그 어디서나 감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감나무를 심은 지 6년이 됐는데 3년째부터 이렇게 감이 많이 열려서 종업원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감나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많아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나무 잎차는 당뇨병과 뇌혈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나무는 열매, 껍질, 잎이 다 귀중한 약재로 됩니다. 다른 과일나무에 비해서 벌레가 끼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3년 동안 해마다 20그루에서 한 톤씩 따서 종업원들이 후방사업에 적극 입하자고 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이 감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몇 달씩 달렸는가 항상 관심하고 운행이 실차면 들어와서 짜락짜락 달린 감나무를 보면서 후문다하고 다 익은 감을 딸 때에는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비상방역 사업을 80일 전투의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축전 경영 상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다른 단위들에서 이룩한 좋은 성과와 경험을 자기 단위 실적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서 비상방역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는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는 대중봉사 단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구 어느 단위보다 방역 규정을 더 책임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업원들과 여러 번 논의한 끝에 이제 우리 기업소의 방역 사업에서 빈 공간과 허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찾아보던 끝에 많은 손님들이 대항하는 봉사기지에 맞게 소독 방법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앞선 단위에 찾아가서 그 경험을 이제 본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도입한 수감식 소독 방법은 이제 많은 손님들이 대하는 봉사단에서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쉽게 하면서도 방역 규정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실리적이고 효과적인 1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제 방역 사업의 성패는 우리 일꾼들한테 달렸다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 당에서 취해준 방역 조치들이 얼마나 정정당당한가. 이거를 패부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모든 방역 사업들이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한 사업, 우리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이 방역 사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나. 정말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통제하고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세워나갈 때 방역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젠 우리 모두가 알 만큼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의 안일회의로 효력을 이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당이 왜 그토록 비상방역 사업을 중시하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성하고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는 조건에 맞게끔 방역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 보장을 따라서기 한 사업을 80일 전투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 정업원들을 각성시키는 해설선전, 주민선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서 대중이 이 사업을 자기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 대중봉사 단위에서는 방역학적 여부를 지키는 사업이 이 구원우 단위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봉사조직과 활동도 철저히 방역학적 여부를 엄격히 지키는 그런 방향에서 짜고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실을 비롯해서 식당의 모든 장소들과 설비 비품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매일 4차 이상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 집게류 소독도 꿀림 소독과 햇빛 소독, 자외선 소독을 비롯해서 2중 3중의 소독 체계를 철저히 세워가지고 깨끗한 봉사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악성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하기까지는 100여일이 걸렸고, 그 다음 20만 명 개선에 이르기까지는 20여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들어와 2차 파동이 일어나면서 100만 명 개선에 이르렀던 9월 27일부터 불과 18일 만에는 110만 명 이상, 그로부터 17일 만인 11월 1일 현재 120만 4,9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일 현재 4,680만 1,2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전염병 피해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감염자 수 증가 속도를 분석해 보면 지난 10월 24일 819만 명 개선이던 대륙의 총 감염자 수가 그로부터 4일 만인 10월 28일에는 910만 명 이상, 그로부터 또 4일 만인 11월 1일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일 현재 유럽의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016만 8,300여 명, 26만 7,41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유럽 쪽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1일 하루 동안에 4만 6,209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돼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4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의 하루 감염자 수는 무려 4만 내지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루 감염자 수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증상 환자들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루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매우 다루기 힘든 비루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를 하루 동안 새로 23,254명이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총 감염자 수는 103만 4,914명, 사망자 수는 4만 6,71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 잉글랜드에서 한 달간의 봉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볼가리아 보건상은 주민들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에스파냐 정부는 4개 지역을 추가로 봉쇄하기로 결정했고, 마자르 정부는 접촉 제한 조치를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지역에서 29일 산사태가 발생해서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30여 명이 행방불명됐고 약 50채의 살림집이 무너졌습니다. 피해 지역에 군대가 전개돼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차바퀴가 땅과 쓸리면서 생기는 미세 고무가루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세 고물 입자들은 대기 중에 퍼져 독성 물질로 전환돼서 호흡기 질병과 혈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사들은 정전기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장치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차바퀴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이 장치는 마모되는 고무량의 60%를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모아두린 폐고무는 재생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